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오늘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이 두 개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맨 먼저 오리지널 내란 재판이 지기현 판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원조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추가된 게 특검에서 기소한 거죠. 예, 비화폰 삭제했다. 예, 삭제를 지시했다. 요게 이제 그래서 영장 집행도 방해했다. 이게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제기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이 재판은 백대우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백대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윤 대통령이 나와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지금 이제 증인신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증인신문에서 보면은요, 지금 경호처 차장 발언도 삭제 지시가 없었다 이거고, 윤 대통령도 삭제 지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은석 특검의 이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 요거를 보면 증인의 증언 내용이나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특이한 것 중에 지금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오늘 상당히 불쾌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사라는 말 빼고 그냥 김건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만뒀어도 지금 이제 이 여사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왜냐하면 특검이 말이죠. 아주 못됐죠. 당시 영부이던 김건희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영부이던 김건희 여사가 이게 이제 정상이라는 얘기죠.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뿔따고 난 거죠.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는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 이 재판에 나와서 이 곽종근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호칭 문제를 가지고 또 이 특검하고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특검 수사도 좋은데 이게 기본 예양을 갖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10년 전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최근의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예의를 갖출 때 특검의 우리 국민들이 볼 때의 특검의 위상도 정상적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지극 평천하다 이런 말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간 경향에서 보도하고 있는 김현지하고 이제 정진상이하고 이 녹취록을 주간 경향에서 보도했어요. 주간 경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성향의 핵심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를 이제 감싸는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우리가 김현지를 비판하는 보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95%쯤 되고 한 4, 5% 정도가 말하자면 우파, 그러니까 좌파 매체들이 보도도 전해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의 발언, 신상진 성남시장도 김현지를 좋게 봤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신상진 시장은 다음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파는 본래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또 중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선거 의식 안 하고 발언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를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간 경향은 본래가 지지 성향이 강한 좌파 매체니까 좀 좋은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보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들어주십사. 그래서 이걸 보면 김현지가 말이죠. 이 김현지 본인도 이재명하고 관계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내년도 1분기에 1, 4분기 그러니까 1, 2, 3기 월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난 유엔 총회 때 이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첨단 기술, 이런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유엔 총회 때 멜라니아 여사가 얘기한 것이 세계 각국 정상 부인들하고 협력을 해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겠다. 뭘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 청년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혁신,
그리고 기술 진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청년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서 청년의 역량을,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계 영부인들을 초대하는 건데, 이번에요. 이번 트럼프가 이제 방한했을 때, 이재명하고 같이, 지금 이 협정을 하나 맺었는데, 그 협정 내용이 기술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멜라니아 여사가 추진하고 있는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 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요거를 여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혜경이가 여기 이제 간다는 거예요. 참 명분도 좋네요. 참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오늘 내란 특검 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판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칭을 두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어요. 옳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재판은 형사합의, 직위원 판사는 형사합의 25부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오늘 재판은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영장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공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은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하고 김성훈 차장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특검이 공개했어요. 재판 중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했느냐. 압수수색에 대해서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매라는 내용이 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처리하려는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영부인은 김건희라고 딱 이게 호칭한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이 열불이 나죠.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문자를 넣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수사기관이 국군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박종준도 박근혜 정부 때 차장을 지냈고 올해 또 경호관 일을 했기 때문에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 관저는 못 들어오는 곳이다. 압수수색해야 체포하고 하는데 여기는 접근이 안 되는 곳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김성훈 차장과의 친분 관계도 함께 언급을 했어요.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통화도 많이 하고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간제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요, 당시 영부인이 걱정되니 진행 상황이나 집행 가능 여부를 물은 것이다. 당장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 차원에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재판 말미에 내가 오랜 검사 생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 그게 경호 매뉴얼이다. 경호처가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는 건 없다. 계속 이런 의미 없는 질문하는데 혹시나 해서 재판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억울한 그 심경의 일단을 피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이죠. 피고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지만은 증인신문 과정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왔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오늘 이제 재판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어제 거의 한밤 늦게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3시간 동안. 그래서 이 추경호 특검 소환 조사 내용은요, 상당히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별도로 제가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추가적으로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걸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우려해서 방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역대 전례적으로 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성훈 차장도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이 통화해서 국방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어 있다. 군사보호구역이니 함께 포함해 고려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공관은 괜찮지 않겠느냐고 생각할까 봐서 군사보호구역이니까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걸 주지시켜줬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무리한, 이런 것을 보면 무리한 수사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직접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간 경향이 지금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간 경향, 지난 10월 27일자 주간 경향이 입수한 김현지하고요. 김현지. 그 다음에 김현지하고요. 그 정진상 전 실장, 전 실장의 2018년도 녹취록이 되겠습니다. 정진상의 녹취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이재명과 김현지와의 개인사, 과거사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을 그 단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좀 뭐라 그러죠? 좀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조금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죠. 예, 왜? 저희들이 그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해석할 수 있게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공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한 경향이 보도하고 있는 녹취록을 보면은요, 2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명과 그리고 김현지와의 인연을 이 김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김현지가요, 나도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나는 다른 길로 가야겠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인연은 여기서 끊어야겠다라고 이 언급을 한 녹취록도 나오고 있어요. 녹취록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동석자가 뭐라고 했냐면, 김현지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친구는 김현지는요, 이재명 자기가 김현지 본인이 이재명 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시장도, 즉 이재명이도 밑이라고 생각은 안 할 것이다. 밑이라고 생각했으면 같이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예. 성남시민단체 모임 집행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장이지만은 집행위원장이라고 해서 이재명이가 상사고 이 김현지 본인이 밑에 부하다.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건 상호관계가 맞아. 뭐 이렇게 이제 의혹과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동지적 관계라는 얘기가 되는 건다.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호관계가 아니라 활동가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런 녹취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런 평가는요, 장건 전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대표 할 때, 이 장건 이 사람이 공동대표를 하던 2004년부터 3년간 김현지는 그 밑에 사무국장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표라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한다. 예컨대 국장이지만 이재명이가 맡았던 집행위원장과 대등한 관계였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 상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오너가 월급 주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장건 이 참여 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성남 참여 자치 시민연대 회원들이요,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동군 정성남문화연대 대표, 이 하동군 정성남문화연대 대표가 김현지 결혼식 때 주례를 맡았다고 합니다. 기자한테 뭐라고 했냐? 김현지에 대해서 야권이 제기하는 논란은 한마디로 마녀사냥이다. 당연히 감사죠. 그래서 이다란 말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주례를 맡은 사람인데 좋은 얘기, 좋은 해석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 하동군 연대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역 이슈는 어느 한 단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서로 협력하는 게 당연한데,
억지로 연계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이다. 상상으로 이야기를 부풀려서 과거 단체 활동까지 매도해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이다. 이 상황은 오래갈 것으로 본다. 김 실장의 측근으로 있는 한, 이거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붙인 설명입니다. 이 상황은 오래갈 것, 즉 김현지에 대한 의혹 제기도 오래간다 이거죠. 네. 자, 왜 이 김현지가 부속실장으로 있는 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감추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재명 정권의 내부 역학관계는 김현지와 정진상 양대 축으로 봐야 하는데 대장동 재판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정진상이 수면 의로 드러날 형편이 안 되니까 소위 성남 라인에서 관여하는 인사나 또는 사법 리스크를 김현지가 총괄하면서 야당의 타깃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연후 낙마에 이제 김현지가 개입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보이면 요 얘기는요. 지금 중앙경에서 이건 맞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 의중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당과 대통령실 사이를 조율하는 정무수석이 연락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야권에서 비서실 때 만사 현통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까닭이 바로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강선우 사퇴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무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비선 실세인가? 연락하는 것과 권한 행사는 다르다. 대통령 측으로 연락하는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 연락하면 강선우가 버틸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대통령의 뜻을 은밀하면서 신뢰성 있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현지다. 자기 생각을 전달했다만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성남 라인이 문고리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맞지만은 과거 아무런 공식지체 없이 비서실 3인방 막부에서 비선 실세 역할을 했던 최순실의 국정농단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서 정치권 주변에서는 김현지 주도의 인사에 대한 한탄이 많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인물 주변에 대한 자료를 보고 아이디어를 모르는 게 김현지급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 중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와 인력부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김현지의 책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박신용철 더 체인지 플랜 선임연구위원은요. 김현지가 성남으로 간 1998년 이래 이재명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특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성남 시민 모임에 갔을 때 김현지가 25, 그리고 이재명이 집행위원장이 35, 둘 다 2030 청년이었는데 지역운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의 사정을 낱낱이 하는 독특한 동지적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재명이가 잘못하고 있다면 대면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김현지를 제외하고 주변 그룹에는 없다.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김 실장은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은 것은 결국 이재명의 뜻이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 흠집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순장조처럼 움직일 것이고 내부 기율반장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든 남부실장이든 신경 쓸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좋아한다. 경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스타일이다. 만나보면 기본적으로 예의 바른 편이고 과거 시민운동을 함께한 대통령과 자신이 수평적 관계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의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김현지의 남편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잖아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김현지도 억측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말이죠. 이래서 지금 이제 김현지에 대한 그 의혹들이 여전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김혜경이가 내년 봄에 그러니까 1, 4분기 중에 미국을 공식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거 뭐 김정수이 같이 또 이거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리 공무출장이라 하더라도 이거는요 일반 비행기를 타고 가세요. 예, 그게 국민의 뭐라 그럴까 여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정상회담 울구연 영부인들의 회담이라 모임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 비싼 전용기 한 대 띄우려면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 측면에서도 맞지 않죠. 예.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하고는 별도의 몸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식적인 공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이 대통령의 부인이 이 법률적으로 공무원이냐 아니오시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이거 절대 김정숙이 같이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정상회담 중에 말이죠. 기술 번역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협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게 만들어지게 양국이 체결하는 바람에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에 김혜경이도 참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니셔티브는 뭐냐?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해서 지난 80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출범했는데 전 세계 정상의 배우자들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자.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요, 이게 영부인의 펫 프로젝트다. 지금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멜라니아 여사는요,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 참여국들이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이 동참하게 돼 자랑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지난 29일 날 공개한 요 협정,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을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설립한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 글로벌 계획 참여를 포함해서 어린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번영하고 미래 세대가 내일의 직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혁신 기술 진흥을 위한 논의에 한미가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전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혜경, 이 영부인실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과학기술정책 실과 협력을 통해서 마련된 요 협정은 인공지능과 신기술 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것이고, 이런 협정은 어린이, 교육자,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백악관은 각 대통령 부인들이 자국 정부와 협력해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을 평가하고 자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계획의 창출, 교육과 부모 양성, 청단 합숙 환경을 위한 혁신적 기술 구현 방안에 관해서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참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년 총회 참석을 해서 김혜경이가 미국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아니, 이번에 1박 2일짜리, 예?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가는데 이거 안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 갈 적에 말이죠. 내년에 갈 적에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예, 이어지는 방송에서는 오늘요, 이 대장동 배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그런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